사랑하는 우리 명지 전문대학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독서와 토론 지금까지 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레포트 또 그 토론문 올려주시는 것도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 중간시험 기간이었죠. 8차 시가. 그러니까 전체 15차 시 중에서 가운데인 8차 시는 중간시험 기간이었는데 우리 독서와 토론은 우리 비대면으로 그 레포트 제시를 했습니다. 벌써 계절은 이제 5월을 향해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5월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또 5월의 계절 감각이 실려 있는 좋은 글 한 편으로 또 9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좋은 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 수는 받는다는 것이죠. 한자어 수수 관계할 때 주고받는 관계할 때 받는다는 것이고 은은 은의 은자고 심은 마음 심자죠.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글자는 그 없을 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지 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 글자가 망이죠. 망. 잊을 망자니까 우리가 왜 그 안개꽃의 꽃말이 잊지 마세요 할 때 물망초 풀초를 붙이면 잊지 말라는 의미의 풀이다. 이렇게 이제 물망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망이 기억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글자는 시는 우리 보시한다. 베풀 시자죠. 베푼다는 것이고 인은 한자어에서 새길 때는 사람 인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 타인 할 때 사람 인자를 쓰고 심은 마음 심자고 물 역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없을 무하고 같은 의미고 뭐뭐 하지 물 하지 말아라. 염은 기억할 염자죠. 기념식 할 때 쓰는 염. 그러니까 물염이면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물망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 다시 이제 글자는 새기셨으면 뜻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은이니까 은혜를 받은 것. 내가 누군가에게 목이 말라서 정말 물 한 잔을 얻어 마신 거. 또 정말 조그마한 A4 용지 종이 한 장이라도 받은 거. 정말 그것이 다 은혜죠. 은혜라 그래서 무슨 거창하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누군가에는 문 밑에 이제 한자어를 새길 때 이제 뜻을 훨씬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가슴속으로 물망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꼭 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고 거기에 좀 마음을 의탁하고 하기가 쉬운데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잊지 말 것.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기회가 안 돼서 그것을 갚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좋은 상황이 되면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다음에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은 사랑의 비에다가 지읒받침.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다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고 떠나고 그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학생들에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효과적으로 잘
잘 전달되게 잘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족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더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내 인생을 거들어줘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거들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가슴속에 새기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 잊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시인,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인이죠. 시는 베푼다. 자그마한 거라도 베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심물념, 마음속으로 물념이니까 절대로 기억하지 말 것.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줬는데 베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1원을 안 주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서로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주어서 베풀어서 네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는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니까 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수은 받은 것만 기억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주제가 정확해지죠. 내가 타인에게 받은 것은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베풀어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준 것이 있다면 절대로 기억하지 말 것.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균형이 깨지고 균열, 가슴속에 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한자도 지금 여러분들이 새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 잘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은 가슴속에 잘 기억을 하고 내가 반대로 준 것은 다 잊어버리기. 그래야만이 마음이 평화롭고 또 그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제가 주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해서 가슴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 거를 많이 기억하고 받은 거는 잊어버리는데 그 반대로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또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중간시험 공부 끝나고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5월이 돼서 우리 제자들에게 5월 달에 좋은 글 한 편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침 책에 147쪽에 5월이라는 제목의 그 피천득 선생님은 수필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도 또 시인으로도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그러면서 이 글은 대부분이 수필이죠. 수필인데 그 문장을 보면 수필이면서도 아주 그 운문적인 시적인 문장 구사.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이 중언 부언 이 말 저 말, 어떤 경우에 레포트를 받아보면 한 3줄 4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꾸미고 수식하고 긴 문장 쓰기는 더 오히려 이 짧고 본론 전달하고 에센스만 딱 전달하는 이런 단문 형태, 시와 비슷한 형태의 글쓰기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긴 글 쓰기보다 이 짧은 글 쓰는 것이 훨씬 메시지 전달도 잘 되고 또 정말 이런저런 꾸미고 수식하는 거 다 빼버리고 정말 그 본질적인 것만 추려서 쓰는 것이 어려운데 이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은 그런 그 산문적인 운문을 또 운문적인 산문 구사를 잘 쓰셨기 때문에 그 수필을 공부하는 또 문장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많이 선생님의 글을 본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1910년 5월에 태어나셔서 2007년 5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의 작가다. 5월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영문학자이면서 아주 영롱한 수필가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혹은 춘원 이광수 선생님하고도 많은 교유를, 친교를 가지셨고 영향을 또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춘원 이광수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정말 역사 속에 오래전의 인물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1910년에 나셔서 2007년에 5월에 돌아가셨으니까 98세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전에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말 많은 독자들이 피천득 선생님의 그 대표적인 또 수필이라고 한다면 인연이라는 수필을 많이 또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연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을 또 어느 방송국에서는 실제로 또 이렇게 찾아서 또 방영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호가 금아인데, 금아라는 것은 금은 검은고 금자고 아는 아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천득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 검은고라는 악기를 잘, 검은고를 잘 이렇게 뜯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너는 검은고 타는 집의 아이다. 그래서 금아라는 그런 호를 또 이제 지어 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피천득 선생님의 이제 제목이 엄마라는 수필도 있고요. 또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쓴 수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목 선생님의 또 글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엄마 수필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지금 5월 글쓰기의 한 방법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문예창작과 전공론 시간에 수필을 가르칠 때 첫 마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문장 쓰는 것은 글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 피천득 선생님의 글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 힌트를, 좋은 걸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글 제목을 가지고 첫 마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 제목이 5월이니까 5월은 하고 시작하죠. 수필 그러면 수필은 이렇게, 또 뭐 예를 들면 뭐 감이라는 수필이 있다. 그러면 감은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좋아하시던 최애의 과일이다. 이렇게 글쓰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했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거. 자, 그런 것도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5월은 하고 봤을 때 5월은 어떤가? 우리가 계절적으로 여러분들 5월은 정말 장미의 계절이고 가장 화려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여러분들 4월까지는 그래도 그 기후의 변화가 많았고, 또 특히 우리 이번 학기에는 4월 마지막 주는 또 여러분들 중간 시험 레포트 쓰시느라고 또 마음적으로 좀 무겁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 5월에는 정말 여러분들 조금은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놓여나서 그 5월이라는 계절의 의미를 잘 만끽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5월 강의할 때는 꼭 그 정말 눈깔 사탕이라고 하죠.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사탕을 왜 주시나 이러는데, 제가 이 5월이라는 사탕을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 드렸습니다. 이 5월이라는 사탕을 지금 막 입으로 와장창 하고 부셔서 깨물어 먹지 말고 야금야금 살금살금 빨아먹듯이 그렇게 5월을 만끽하면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탕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정말 5월이라는 그 계절적인 의미를 만끽하고 느끼고 가슴으로 잘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산책도 많이 하시고, 또 계절적인 것도 느끼고
풍요로운 감성, 감정, 우리 문학의 요소 배우셨죠? 감성 쓴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감성적인 그런 계절로 잘 지내시기 바라면서 첫 문장 보겠습니다. 5월은 금방, 그러니까 금방이니까 이제 막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짜리 청신한 얼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5월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이제 막 5월은 아주 더운 물도 괜찮고 미지근한 물도 괜찮고 찬물로 세수를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찬물로 막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지 않은, 물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21살짜리 연령적으로 우리 밤에 2부에 강의 듣는 우리 제자들 친구들은 21살 강의실에서 제가 만나면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이 비유하기를 5월달은 21살짜리, 여기서 이제 청신한 얼굴은 제 생각에 이렇게 무슨 남학생, 여학생,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제한이 안 되어져요. 그냥 무조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21살 정도 된 청신,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그러한 얼굴로 선생님은 비유를 하신 것이죠. 19살 느낌 다르고 또 21살, 22살 또 다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문학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나보고 5월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두 번째도 변화를 두셨죠. 첫 번째 5월은 했으니까 두 번째 또 5월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서 세 번째 가서 5월은 하고 시작을 하시죠.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여러분들 손가락 하얀데 거기에 빛이라는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된 맑은 옷과 같은 초록색 그런 뭐 보석의 종류라 그럴까요? 아주 차가우면서, 그러니까 하얀 손가락과 초록색이 아주 대비가 되죠. 그리고 저같이 글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요즘 많이 쓰는 빛이 반지다 이럴 것 같은데, 빛이 가락지다. 가락지라는 그 아주 토속적인 우리의 또 반지를 가락지라고 하죠. 언어를 또 이렇게 찾아서 딱 맞춰서 쓰신 거예요. 정말 산문이면서 시 같은 산문, 하얀 손가락에 초록색으로 된 맑은 옷과 같은 그런 가락지로 5월을 또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는 과일로 비유를 하면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가 나는 달이다. 그러니까 막 이제 앵두가 이제 5월 달에 먹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절적으로 익어가고, 그리고 딸기가 지금이야 뭐 딸기를 한겨울에도 뭐 옥수수 하우스에서 뭐 길러가지고 아무 때나 계절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지만, 자연적인 절기로 생각을 하면 이제 5월 달에 막 딸기가 나기 시작해서 7월은 정말 이제 딸기가 푸짐하고 성숙하고 잘 익게 되는 그런 거니까 5월 달에 이제 6월, 7월에 딸기는 먹게 되고, 5월은 막 지금 나기 시작하는 달. 그리고 5월은 모란의 달이다. 여러분들 그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서양에서는 5월을 장미의 계절, 뭐 계절의 여왕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데, 역시 선생님은 영문학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론 뭐 모란이 또 뭐 중국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란이라는 화려한 장미로 비유하지 않고 그 모란이라는 꽃으로 비교하는 것. 과일로는 앵두와 어린 딸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꽃으로는 모란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왜 그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에도 여러분들 5월 어느 날 하롱하롱 이런 그 시 구절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5월을 청신한 얼굴, 빛이 가락지, 앵두, 딸기, 모란 이렇게 몇 가지를 비유하고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딱 하시고 싶은 그러나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반전이죠. 5월은 누가 뭐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실록의 달이라는 표현이 맞는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실록이라는 건 아주 이제 막 그 연두빛이 4월 달이었다고 하면은 또 진초록은 6월, 7월이 되면 5월쯤에는 이제 실록이 새롭게 푸르러지는, 녹색으로 푸르러지는 그런 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깥을 보시면 이제 5월 달쯤에는 그 초록빛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아주 새롭게 돋는 달이다. 그래서 전나무의 바늘잎, 전나무는 여러분들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양새가 꼭 바늘과 같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바늘잎도 5월 달에는 막 지금 막 나기 시작하니까 뾰족뾰족한 그 전나무의 바늘같이 생긴 이파리 또 연한 애기 살결같이 보드랍다, 부드럽다가 아니라 보드랍다라는 작은 단어로, 작은 말로 표현한 거, 이런 것도 하나 또 우리가 그러니까 애기 살같이 그 뾰족뾰족한 바늘 이파리 같은 것도 5월 달에 막 나기 시작할 때는 연한 살결같이 그렇게 보드랍게 이제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5월을 21살짜리의 청신한 눈물, 세수한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21살짜리의 청신한 얼굴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21살을 이야기한 것이 또 다음 문장에서 나오죠. 21살의 나였던 5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문학 하신 선생님의 독특한 그 표현법이라 그럴까? 보통은 내 나이 21살이었을 때 5월에 이렇게 보통은 그냥 그 식으로 순접 형식으로 글을 쓰실 것 같은데 역접인 것 같으면서도 독특한 선생님만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21살 되었을 때 내가 5월달, 그러니까 21살 가장 청신하고 계절의 가장 중심인 그 좋은 5월달에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여기서 왜 불현듯 갑자기 하필이면 그 청신한 5월달에 실록의 계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피어나는, 그러면서도 계절적으로도 가장 중심에 차지한 요때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런 5월달 봄 밤에 불현듯 갑자기 밤 기차를 타고 바닷가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왜 갑자기 피서지에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월달 여러분들 지금 몸은 강의실은 아니지만 각자 뭐 PC방에서 혹은 또 자기 방에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5월달에 밤 기차 타고 밤 바닷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그러니까 해변가에 5월이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완전히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뜨거운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보트도 엎어져 있고 또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니까 여름 바닷가 여름 장사를 시작하는 때가 5월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덧문도 닫혀 있고 그 바닷가에 있는 조금만 별장들, 손님도 없고, 그런 이제 그런데 뭔가 스산하고 이런데, 그러나 10월 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10월의 밤 바닷가와 5월의 밤 바닷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10월은 이제 여름의 그 광란의 뜨거운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내년 여름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10월은 하루하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5월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 3월 지나고 4월 지나면서 정말 그 옷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면서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20몇 도까지 올라가서 우리 반소매가 또 입기도 하고 그랬었죠. 낮에는 아침 저녁에는 조금 기온차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5월의 밤 바닷가의 풍광이 이렇게 아직은 여름 장사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트도 그냥 엎어져 있고 덧문이 닫혀 있고 하지만 10월 같이 그렇게 쓸쓸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여름의 그 뜨거운 폭염 속으로 바닷가가 이제 아주 성황을 이루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밤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점점 생생하게 녹색으로
푸르르게 이제 이렇게 밤에도 그렇게 비춰오는 거죠. 이제 10월, 11월에 밤 바닷가에서 보이는 그런 섬과 5월달 밤 바닷가에서 가서 보는 그러한 그 섬들의 색상,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이제 밤 바닷가 간 이유를 2차 2교시에서 강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